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계절입니다. 특히나 한국당은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강호의 영웅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하마 1강이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겁니다. 오늘 황 총리 모시고 당대표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통령 인기로 하면 1위로 드디어 올라서셨어요.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에 늘 1위, 황교안 전 총리 2위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시고 껑충 1위로 올라서셨습니다. 허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지율에서 제가 1위를 했던 일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예, 뭐 전에도 그렇군요. 몇 차례 있었고, 네. 뭐 주로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네. 1위를 하시고 또 제가 바로 붙어서 뭐 2위를 하고 이랬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지율에 네, 연연할 일이 아니고 네, 국민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네. 그것만을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위의 지지율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로 자신하십니까? 저와 우리 당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들 마음에 네. 흡족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총리를 물러나시고 최근에 복당하실 때까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자유우파의 지평이 네. 많이 제한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네, 당 밖에서 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네. 당 밖에서 자유우파의 지평을 네. 넓히기 위한 네,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 하고 또 조그만 책도 하나 쓰셨고요. 뭐 책은 뭐 책보다도 중요한 건 청년들하고 많이 네. 만났죠. 얼마나 만나고 만나셨어요? 뭐 매달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양한 형태의 청년들, 정치 아예 좀 지향하는 계획을 짜서 쭉 만나신 거군요. 뭐 기본적인 제 생각은 있었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네, 그렇게 다양한 청년들을 네. 만났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로 나올 거다 아니다 대선으로 바로 갈 거다. 당대표로 나오시게 한 당대표로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급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우리 이 정부가 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네, 또 민생이 도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네, 안보 정말 불안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단기간 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네. 자리가 아니라 나라가 우선이다. 뭐 그런 네. 생각으로 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폭주 또는 폭정 또는 일각에서는 헌법 부정적이고 국가 파괴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저지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면 함께할 의지가 부족했으면 네. 나설 수가 없지요. 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여전히 믿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들 메워가면서 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네, 이미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는 당이에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역량들을 합하면 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기기 위해서 네, 정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정계 나오시자마자 어떻든 1순위다 보니까 포화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도로 침박당이 된다. 또는 뭐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다. 이제 이런 공격들을 하잖아요. 우선 군대 얘기부터 좀 하시죠. 뭐
그 아무래도 핸디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네,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점 안타깝지요. 그리고 네. 또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군대를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간 겁니다.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건 어느 정도 해명이 다 된 거죠. 제가 그래도 여전히 좀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심지어는 제가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뭐 정말 병역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으러 갔다가 예. 신검장에서 군의관이 당신은 군대 갈 수 없다. 아,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불허결정을 해서 제가 가고 재검까지 받아가지고 못 간 겁니다. 예. 17년 동안 치료받은 그 피부 질환으로 못 간 거예요. 그 피부 질환이라는 게 이게 왜 못 가는 거냐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군의관들에게 물었어요. 왜 내가 못 가냐 건강한데. 예. 그랬더니 만약 전쟁이 나면 그렇게 피부 질환이 되면 숲에 긁히고 뭐 나무에 긁히고 그러면 부스럭거리고 긁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 우리의 위치가 저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뒤에서 지원하는 일을 해야지 싸우는 전방에 나가게 되면 우리 동료까지 위험하게 한다. 네, 그래서 결국 그 판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판정 기준에 네. 제 질병을 3개월 이상 그렇게 치료받는 그런 상황이면 이건 이제 중증이라고 판단해서 네. 못 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갔는데 뭐 그러나 전 여전히 이제 군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뭐 네. 군대 간 친구들 보면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요. 그리고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예. 그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어 그런 있어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제분들. 우리 남매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군대 갔다 왔나요? 물론이죠. 네, 그렇군요. 당 대표는 이 그동안에 쭉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고 관료로서 쭉 이제 경력을 쌓으시고 법무장관 하셨고 당 대표로 되어서 이제 정치로 나서는 건 처음입니다.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 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마음으로 네. 또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그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5년 10년 했기 때문에 네. 신뢰하는 것보다는 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네. 흔들리지 않은 국가관 속에서 네. 역량을 가지고 네.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네. 막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네. 또 그것을 내 사명감으로 생각하면서 네. 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선언문에 보시면 출사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가 맞서야 하는 정치는 그동안에 우리가 아는 여야 공수교대를 해가는 합리적인 그런 정당 구조라기보다는 놀랍게도 친북적이거나 또는 헌법 파괴의 본능을 가진 정치 집단이잖아요.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는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고 할 때의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어이 탄핵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네,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네, 북한에 우리 땅을 뺏기고 네. 쫓겨온 그리고 가족들도 북한에 살면서 고통을 받았던 네, 그런 피난민의 가족입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피와 땀으로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이 네, 북한에게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목숨을 바치겠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네,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종북 좌파가 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네,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 힘을 합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막아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자유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단순히 선거 캠페인을 잘하고 여론에 좋은 호소를 하고 국민들의 마음만 얻는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김경수 재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시위를 벌이고 그 시위는 종종 폭력이 수반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황년 총리께서 정치를 해나가셔서 일정한 지지 이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각오 되셨어요? 우리 자유우파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네, 반드시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제가 그 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당 대표가 되시면 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관료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끊임없는 흥정에 시달려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종류로 보면 말하자면 마음 자체가 좀 이중적인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말하자면 처신이랄까 이런 것도 부득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저 이제 보통의 분들은 뭐 그분이 반듯한 분이다 이렇게는 느끼는데 능수능란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생내적 정치인이 있습니까? 예, 다 처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정치를 네.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네, 정치를 할 때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걸 네.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뭐 네.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직자로 근무를 했지만 네. 늘 싸우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던 일들이 늘 싸우는 일의 예를 영역에 들면 있었어요. 뭐 통진당 이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 네. 또 우리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는 세력, 예. 불법 집회 시위하는 세력, 네. 노동 현장에 침투해서 노동 현장을 교란하는 세력,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불법할 때마다 엄정하게 네. 대처해서 차단해내는 네.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을 계속 해온 네. 사람입니다.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 세력을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적지 않았는데 네. 근년에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북, 우리가 친북 이럴 때는 단순히 북한의 좀 우호적인 또는 종북 이렇게 가면 또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좀 복합적인 개념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북한 그러면 네. 북한이 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집권 지배 세력. 계급. 예. 그렇죠.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산 집단이라고 하는 네. 그 집단. 그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공산 집단이라는 단어가 법률적 법에 의미가 있죠. 있군요. 그럼요. 국가보안법에 네. 정해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 반면 또 한 측면에는 오히려 그 북한 집단 집권 세력으로부터 억압과 피해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있고. 뭐 둘을 잘 나눠서 네.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될 분들이고 네. 그렇지만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네. 북한 집권 세력 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강구하게 대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싸움의 전열에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다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구분이 좀 덜 되거나 네. 뭐 북한 내가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북한이 또 온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뭐 북한의 집권 세력과 구분이 좀 덜 된 채로 우리가 혼재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걸 잘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공안검사도 탓이었고 또 법무장관의 탓일 때 통진당과도 치열한 법적인 논쟁을 벌였고
대개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은 어느 정도 범주에 있고 인구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뭐 인구수라고 할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잡아서 한 5천 명이 된다든가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친부까지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은 되겠다든가 하는 대강의 그 추산은 갖고 계세요?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추산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거의 자료들이 다 없어졌고 네. 그리고 자료화돼 있는 것을 남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규모가 있죠. 그러나 네. 이제 통계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숫자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정규재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하자면 5천 명 뭐 이런 단위가 뭐 아니군요.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공이 하나 더 붙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어. 계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숫자에 근거를 달라 할 때 내놓기에는 마땅치 않지만 뭐 이런 자료가 뜻이군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 우리가 그 한동안 이 공안에 좀 그 예민하지 못한 분들이 이 네. 국정을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에 네. 그런 자료들을 다 폐기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경계가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우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안 가지고 있는 정치권에 여야 정치권에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공안 검사로 일을 할 적에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집행이 되는 한은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네. 그런 세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했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으로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한 일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전향이 안 된 거죠. 전향이라는 제가 말을 알기로 쓰나요? 그렇습니다. 전향이라는 말을 쓰죠. 뭐 과거에 썼고 요즘도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됐던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뭐 반민주 악법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80년 말, 네. 89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이 개정됐어요. 네, 그 개정될 때는 지금 민주당 전신인 그런 정당, 네,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었고 그 당의 의견이 많이 네. 거의 뭐 지배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소위 북한을 추종하는 네. 그런 행위의 불법성이 명시돼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대법원도 법원도 이제 판례를 좀 그 형성해 조항은 왔죠. 지금도 살아 있겠죠.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기초해서 위법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받고 또 형까지 받아서 복역한 사람들이 네,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쳤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금 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명입니까? 적지 않습니다. 허허. 뭐 그것도 차도 좀 이제- 마셔도 되겠습니까? 참 아마 특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야에 가장 그 구획 기준의 이 내면화되어서 계실 텐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그 실상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네,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게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데 네, 지금 그거 해도 되겠냐? 어, 그 잘못하면 만약 해산 심판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정권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면죄를 줄 뿐만 아니라 네. 정권이 흔들리는 거죠. 네. 이를테면 정당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자유인데 네, 그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네. 지도에 대해서 예. 그게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통진당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헌재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 실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여러 북한에 가서 일본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서 소위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 네. 네. 그런 사건들 뭐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일심회라든지 뭐 네. 이런 사건들의 네. 네. 기록들을 면밀하게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걸 다 자료화해서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자료들을 쭉 보더니 전부 저희 17만 쪽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보더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네. 이것은 이런 정당은 우리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위헌 판정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무슨 다른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이유로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추천한 재판관이 아마 주심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해산 결정이 난 것을 보시면 네. 실상이 어떤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소위 국내에 있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 세력, 또 통진당 세력, 민노총 안에도 일부 급진 세력이 있을 거고, 또 정교조 같은 데도 일부 급진 세력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하는데, 통진당 해산 등을 비롯한 그런 이념 구획을 짓는 노력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을 연합시켜서 탄핵이라고 하는 정변적 사태로 간 건가? 혹은 그런 것 아니었나? 하는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네, 경제 살리는데 정말 주력을 하면서 네, 안보 위협에 대해서 안보 위협은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우리 네. 안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서의 안보 위협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더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주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이런 점을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좀 네.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당에 이제 당 대표로 들어가시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일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졌기 때문에 예.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고 네. 우리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질 정도로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네, 싸우는 방법으로서는 네, 결국 우리가 대한 정당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국민들이 다 지지할 수 있는 네. 이런 좋은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책 정당을 네, 현실화할 수 있는 투쟁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결국 국민들 마음을 같이 얻고 네. 함께 싸워서 네. 잘못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늘 좀 우리가 눈앞만 보는 예,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미래를 보는 뭐 그런 좀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네. 눈앞에 있는 싸움에 매몰되다 보니까 네. 우리를 더 키워가는 미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 준비를 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낸 뒤에 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병행하면서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분야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 생각하시는 어떤 큰 줄거리들이야 물론 이제 차례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좋은 집단이라고 할까 또는 공부하는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뭐 저희는 이제 젊어서부터 공부를 하던 사람이니까 예, 일이 바빠도 늘 공부하는 그런 틀을 네. 만들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각 분야별로 네, 뭐 좀 같이 토론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뭐 한 몇 가지 나열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 우선
경제 정책은 네. 이거는 우리가 현실로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네. 시장 경제 질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연구와 검토들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 시장 경제가 예.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예. 예.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주필님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다 거래라고 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 다 맞으니까 거죠. 이제 네.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족, 시장의 만족이 모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네. 그것으로 나눠서 이제 부강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시장에는 가끔 이제 네. 좀 이렇게 잘못된 요소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것, 네. 그런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부는 네. 과도하게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로계약 관계인데 아, 네. 몇 시간 일해라. 네. 더 하면 안 된다. 네. 근로자들 중에는 지금 내가 힘들어도 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우리 애들 학비도 네. 충당하고 또 뭐 먹거리도 또 이렇게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좀 더 네. 일해야 되고 그 사람 뭐 본인도 예. 하겠지만 또 사용자도 필요하니까 하라고 그럴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거를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네. 주 52시간밖에 못 한다. 네. 돈이 필요한데 일 못 한다. 예.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근로자 일하지 마라.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네.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제. 네. 이게 진정한 규제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억누르는 규제. 네. 이거는 나쁜 규제죠. 지금 이 네. 정부가 나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보면 폭망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안보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대외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거는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예. 우리는 훈련할 때도 하나하나 다 위에다가 보고해 예. 북한에다 보고해야 되고 예. 이번에 비행기도 뭐 못 뜨게 하고 격으로 훈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는 자기들 하면서 마음대로. 저쪽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말하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살펴보면서 따져보면서 뭐 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도 우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경제 문제 못지않게 이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일에 소위 말하는 스몰 딜, 그러니까 적당히 ICBM 드러내고 북한은 적당히 뭐 기왕에 만들어 놓은 핵폭탄은 가지고 있고 뭐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선언하고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가지는 않는 정도로 하고 제재를 좀 적당히 풀어준다. 그 하는 소위 스몰 딜에 찬성하십니까? 최악의 딜입니다. 스몰 딜이 아니고 최악의 딜이. 그거는 정말 최악의 딜이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는 예.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나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합의는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 경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통제불능이고 현실에서는 민노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건 민주노총이 컨트롤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실상을 알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예, 민노총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네. 국민들은 고쳐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네. 민노총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정말 알려드려야 될 네. 것이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알지 네. 그 실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소위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정말 그래? 얘기할 때마다 새롭게 느끼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 국민들께서 이 실체를 알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한 말하자면 이 홍보나 어떤 사실들에 대한 폭로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안팎에서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유우파가 이에 대한 노력도 정말 지금보다 가열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논쟁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으로 들어오면 정책도 정책이지만 당장에는 우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이나 이런 문제가 아마 나중에 치열하게 싸움이 날 텐데 혹시 무슨 원칙 같은 걸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요? 공천은 늘 아주 어려운 문제죠. 네. 어느 당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의 큰 기준이 바로 잡힌다면 네, 결국은 이제 같은 의지를 가진 당 안에서 좋은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향식 공천 이런 말도 있고 전략 공천도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이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네, 어떤 그 시스템을 택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다 무효한 것이고요. 네, 또 어떤 정책을 어떤 그 틀을 가지고서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공정하면 네. 사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도로 침박당 된다 이런 말은 아마 본인은 못 받아들이시겠죠. 지금 당의 어떤 계파를 내가 쫓아가겠다. 다시 어떤 계파로 가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도로 그리 가겠습니까? 예. 친박 비박들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며칠 이제 쭉 움직여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친박이다 이런 말도 들었고 누가 그렇다는 말도 들었는데 예. 우리 저 정수필님 실제로 친박 알고 있는 분 거명하면 몇 분 정도나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우선 뭐 좌장으로 되어 있던 최경환 의원은 뭐 구속된 상태시고 서청원 의원은 이제 당을 떠나셨고 잘 없지 않습니까? 뭐, 예,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게 들어 뭐 진박이다 뭐 등등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별 활동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네, 변화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당이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이 당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건 민주 시민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예, 저 친박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오히려 전에 그것과 다른 노선에 있던 분들이 저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올 때 뭐 누가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도 네, 그런 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언어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든 이제 프리즘을 만들어서 그게 좀 집어넣으면 재밌는 스토리는 되죠. 예, 재밌는 스토리는 되는데 예. 그게 결국 우리 국정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상처를 주는 일이거든요. 당원들은 좀 뭐 보십니까? 많이 만납니다. 예, 다들 그런 말 좀 안 나오게 하자. 네, 다 그럽니다. 네, 예, 뭐 나는 뭐다, 나는 친박이다.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친박이니 우리 좀 똘똘 뭉칩시다. 네,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이젠 바꾸자. 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국민들이 그런 우리 자유한국당의 흐름을 보시고 요즘 지지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변화를 보시고 아마 신뢰를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소는 한국당의 어떻든 이제
이 컨벤션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떻든 들썩들썩하고 뭐 각지에 엎드려 있던 이제 군웅들이 이렇게 쭉 그 출마를 하고 더군다나 근데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올라가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유효한 지배, 우리가 흔히 레임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기가 되거나 예. 하면 꼭 친인척 비리가 터지거나 해서 이제 말기에 소위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기간이 있고 대개 한 3년 정도는 유효하게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년 지금 반 조금 지나고 있는데 벌써 뭐 연일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아주 우려를 좀 많이 하고 당겨지는 있습니다. 겁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임기는 보장하십니까? 대통령의 임기, 예. 헌법 가치는 늘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법에 정한 또 여러 통제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까지가 다 우리 법치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외 투쟁도 나가십니까?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뭐 지난 그 주일날, 지난 일요일날 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좌파 독재 청산하자 네. 뭐 그런 반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의원들을 다 내리고 김정은 방한 저지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죠. 지금 김정은이 그 온다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죠.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은 뭐 3일째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대응을 하겠죠. 그렇군요. 이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후보군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 소중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장점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런 장점을 보고 장점을 살려가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누구나 다 예. 잘하는 점,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예. 부족한 점들을 보다 보면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점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장점들이 우리를 발전시켜 나간다. 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이 당의 실지로 들어가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당이 이회창 총재 때도 대거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 뭐 남경필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영입되고 아직도 김영삼 시절에 영입된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남아 계시죠. 김무성 같은 분도 남아 있고. 근데 그동안에 몇 번의 이 당의 인재들 충원 과정에 보면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야권에는 보면 항상 운동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재 공급의 정치적 인재 공급의 그 풀이 있고 저수지에서 계속 물이 공급되죠.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은 무슨 뭐 민노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교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밖에 이제 소위 시민사회단체 막강한 지원 조직들이 있고 지금 보수는 보면 겨우 이제 조금씩 자생적인 이제 운동단체들이 제야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재 공급이나 이런 자유우파는 네. 그동안
나라와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왔던 네. 그런 세력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와 싸워서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걸 막아내는 이런 네. 일보다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주력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뭐 투쟁하고 싸우는 네. 이런 훈련은 덜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저 주필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네. 저쪽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소위 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훈련이 이제 끊임없이 덜 됐지만 물적, 인적 자원이 공급이 그렇습니다. 되죠. 네. 이제는 우리도 인재를 키우되 앞으로 나아가는 인재도 키우고 네. 또 지키는 인재도 키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네. 이제는 우리가 소위 싱크탱크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정부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앞으로 가고 네. 지키는 지키는 일들을 그리고 여기에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좋은 싱크탱크들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 이제 가 보니까 뭐 청년 대학원이라든지 네. 또는 그 각 청년위라든지 네. 그 청년들을 젊은 인재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네. 젊은 인재들도 많이 이렇게 발굴을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변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조속하게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는 네. 과정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좀 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이 다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계시죠. 두 분을 이대로 계속 감옥에 두실 겁니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예.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겠죠. 지금 이 정부가 네.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또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해결의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당대표 출마하시는데 물론 어떠든 현재로서는 1위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계신 것 같고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제가 여론의 1위를 달린다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네. 또 당을 섬기는 이런 각오로 그렇게 네. 일하겠습니다. 다만 네. 우리 한국당은 계속 또 변화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역량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아까 그 대한 정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시급하게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전략도 좀 우리 또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 정당, 전략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정치의 최근의 흐름을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내각제적 충동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이원집정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각제적 충동을 소위 우리 정계에 있는 중간 보스들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계에 있는 뭐 중간 보스 각 당을 막론하고 이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내각제적 담합의 충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안 된다. 대통령제의 유지다 하는 충돌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 충돌의 결과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의 거의 뭐 독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권력이 특히나 종북적 권력이 탄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우리 황 총리께서 나서시고 한국당이 잘 정비되고
다시 권력을 정권을 회복을 하시고 나면 정치권 안에 종북 세력들의 운명이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퇴출되거나 제거되거나 법대로 될 가능하겠습니까? 겁니다. 법대로 될 겁니다. 네. 법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배치되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들이 다 사실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게 다 법대로지요. 법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법 그러면 딱딱하게들 생각하시죠. 좀 고루하게 느끼기도 예, 예.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법 교육을 쭉 하고 나서 네.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 각자가 법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내게 했는데 네. 5학년짜리 어떤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적어냈어요. 어, 놀랍지 않습니까? 법은 목욕탕이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왜 목욕탕이냐 그랬더니 아, 깨끗하게 씻거나?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법이 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네. 얘는 법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법이 따뜻하더라. 이걸 예. 느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목욕탕이라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법의 본질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매년 사건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건 처리하는데 네. 반은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합니다. 네. 반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를 합니다. 네. 따뜻한 측면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반 가까이 되는군요. 그럼요. 반 정도가 네, 기소되고 반은 그렇군요. 네. 기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잘못된 사람에게는 엄정하게, 억울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그게 네. 법의 정신입니다. 네. 그런 정신하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강의를 쭉 하신 적도 있군요.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런 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종북의 운명을 제가 조금 그래도 우리 황 총리께서 뜻을 이루시면 그 다음에 종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겠다는 약간의 기대와 희망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국민들과 뭐, 함께 예. 해야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도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당 대표로 출마하신 포부를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들께 조금 발표를 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1년에 5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 소득이 그거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귀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실종되고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정말 불안하고 민생은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잘 사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되살려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유한국당 지금 그런 각오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